여기선 마음껏 속풀이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결혼 30년 차, 남편의 모든 것을 책임져온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의지하는 게 귀엽고 대견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옷을 골라놓고 양말까지 세트로 맞춰줘야 해요. 넥타이 매는 것도 서툴러서 30년째 제가 매주고 있죠. 양치질할 때 치약도 제가 발라줘야 하고 머리 감을 때도 샴푸 향이 많다 적다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회사에서도 업무 관련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파일이 어디 있는지, 회의실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도 혼자 못하니까 답답하죠. 동료들도 남편 일은 전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더 심해져요. TV 리모컨 조작도 못해서 채널 돌리는 것부터 음량 조절까지 전부 제가 해줘야 해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죠. 카톡 하나 보내는데도 저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뱅킹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로 몸살이 심해서 누워있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 있다고 데워 먹으라고 했더니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모른다면서 저보고 일어나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아픈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모습에 속에서 불길이 확 올라왔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불쌍하기도 해요. 친정엄마는 제가 남편을 이렇게 키워놨다고 늘 야단이에요.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회사 동료분이 퇴직하면서 남편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과장님 퇴직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이제 퇴직을 5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정말 질식할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지만 그러면 남편은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남편 수첩을 봤는데 거기에는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렇게나마 절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으니까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걱정된다고 이제는 조금씩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 늘려가야 하지 않겠냐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해준다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나보고 혼자 살라고? 당신도 나 없으면 외롭지 않아? 순간 제 속에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언제 혼자 살자고 했어요?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나도 이제 지쳤다고요. 당신한테 매달려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나의 삶이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니 당신한테 짐만 됐나 보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와요. 어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며느리 탓이야. 지금이라도 잘 모셔야지. 이제 와서 무슨 독립이야.
시어머니 말씀에 더욱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남편의 회사 동료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없으니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고. 이러다가 정말 이혼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참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창가에 홀로 앉아 제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듯 얼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눴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너무 의존적이라는 걸. 하지만 당신이 해주는 게 편하고 좋았어. 당신의 관심이 나한테는 사랑처럼 느껴졌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해졌어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텐데 서로에게 숨통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이제부터 조금씩 노력해볼게. 처음부터 잘하진 못하겠지만.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찾아보고 스마트폰 강좌도 듣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지금은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제법 많은 걸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앱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제 아침을 차려주기도 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존과 헌신이 아닌 동반자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얼마 전에는 남편이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함께 요리학원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서로의 시간도 존중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늦게 찾은 우리만의 균형.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